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타기 할퀴고 간 농촌의 피해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태풍은 세찬 폭우를 동반해 벼와 시설 채소를 비롯해 많은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가을철 연거푸 찾아온 태풍에 농민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연속 가을 태풍의 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의 상황을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타기 몰고 온 세찬 비바람에 농촌 지역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물폭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이맘때 태풍 콩레이로 피해가 속출했는데 올해도 연거푸 태풍 피해를 입자 복구의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금치 주산지인 영덕 영해면 시설하우스 단지는 모두 물에 잠겨 이전 모습을 가늠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송천강이 범람하며 생긴 물난리로 영덕군의 시금치 재배 면적 160헥타르 중 140헥타르가량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10월 6일 날 콩레이도 와가지고 침수를 했지만도 올해 역시나 또 10월 3일 날이 미탁으로 인하여 전 농가가 100%가 지금 침수가 됐습니다. 지금 시금치가 정상적으로 돼도 지금 뭐 가격이 인하는 관계로 지금 어려운 관계인데 그와 더불어 지금 우리 농가에서는 이 정도를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수 농가들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밤새 몰아친 비바람으로 과수원이 물에 잠겨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가 떨어져 바닥에 나뒹구는 등 한 해 농사가 물거품이 된 겁니다. 지금 거의 한 80% 넘습니다. 지금 남았는 거 위에 얼마 안 되거든 저게요. 내 키보다 높이 잠겼으니까. 침수되지 않은 거 불과 뭐 15에서 20%인데 그 외에는 못 써요. 벼농가들의 태풍 피해도 심각합니다. 추수를 앞둔 벼가 강한 비바람에 완전히 누워버리거나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영덕군에 따르면 1,604헥타르 면적에서 벼의 도복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벼가 이제 얼마 전에 태풍 와서 전부 도복됐는데 지금 또 그 태풍이 오니까 전부 다 이제 도복되는 하는 게 싹이 나와요, 싹이. 그랬을 때 피해는 크고 주로 이제 이 지역에 농지가 많은데 또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고.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16시 기준 태풍 미탁으로 인해 농작물 11,035헥타르가 침수나 도복, 낙과 피해를 입었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전남과 경남 등지에서 벼 2,648헥타르가 쓰러졌고 경북과 경남을 중심으로 115헥타르의 과수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감자와 콩 등 식량작물 1,705헥타르, 무와 마늘, 양배추 등 채소류 6,406헥타르도 주로 제주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주를 중심으로 비닐하우스 5헥타르가 파손되고 경북 울진의 배수장 한 곳이 침수되는 등 6.2헥타르의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닭 6,500여 마리, 오리 1,070마리, 양봉 4,013군 등 가축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16시 30분 기준 이번 태풍으로 사망 11명, 실종 4명, 부상 11명 등 모두 26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사이 3번이나 우리나라를 휩쓴 태풍 앞에 농민들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경기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를 전부 없애겠다는 초강력 대책을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이려면 대상 지역을 더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육 중인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게 된 양돈 농가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보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기 파주와 김포 지역의 돼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 내 돼지를 고기용으로 도축하거나 예방적 살처분해서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ASF 발생 농장 반경 3km 내에 있는 기존 살처분 대상은 수매에서 제외하고 3km 밖에서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전부 살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각에선 수매와 살처분 대상 지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파주, 김포뿐 아니라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매와 살처분을 동시에 진행해야 차단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 농가들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ASF 발생 전 5일간의 도매시장 평균값이 수매 단가로 정해졌는데 그동안 도매값이 생산비 이하로 낮았던 터라 현실적인 보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다 지금 농가들 다 수용돼요. 수매를 해도 생산 농가는 받아야 되지 않냐. 난리야 지금 망하는 것뿐이 더 돼요. 그게 불안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양동 농가들은 ASF 확산을 막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살처분이라도 참여 농가들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과 재입식 보장, 생계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돼지를 살처분하게 되면 최소 1년 6개월가량은 재입식이 어려운 현실에서 양동 농가들에게 돼지 살처분은 앞으로의 생계가 달린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식이 바로 불가능합니다. 이 질병은 매몰되는 그 지역을 재난 지역이나 이래 선포를 해서 그분들이 이 이후도 좀 보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좀 검토돼야 될 것 같고. 수매 대상 돼지의 무게 기준을 50kg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정부는 생체중 90kg 이상 비육돈만 수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생체중 50kg만 넘어도 도축이 가능하고 고기 맛도 큰 돼지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무게 기준을 낮추면 농가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돼지를 고기용으로 출하할 수 있고 정부로서도 매물 물량이 줄어 침출술 유출 등의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올가을 들어 링링 타파에 이어 미타까지 태풍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벼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를 본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만큼 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최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링링 타파에 이어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덮치면서 벼 농가들의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정부가 피해를 본 벼 농가들로부터 희망하는 물량만큼 벼를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거나 수확기 잦은 강으로 벼 나달에 싹이 트고 쭉정이가 되는 등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 면적은 3만 헥타르가 훌쩍 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미탁에 의한 벼 피해 면적은 집계가 끝나지 않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피해를 입은 농가가 벼 수매를 희망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전량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지역별 피해 벼 수매 희망 물량을 조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면 피해 상황에 따라 별도 규격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피해 벼 매입 가격은 재현율, 피해립 등의 비율을 감안해 결정하고 먼저 중간 정산금을 매입 직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 벼는 품종에 관계없이 건조벼로 매입하되 600kg 톤백 또는 30kg의 포대벼 포장 단량으로 매입할 방침입니다. 이때 매입일은 별도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의 손실을 하여튼 최소화를 하고 이런 피해 입은 벼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면 다른 벼, 쌀값까지 동반적으로 지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 벼들은 정부가 별도로 그 매입을 해서 시장 유통에서 차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벼 피해 농가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때때로 발생하는 안타까운 화재 사고를 보면 소방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매번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아직도 취약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숙박시설의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여전히 미흡한 곳이 많은데 농어촌 민박시설의 경우는 더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신고된 농어촌 민박시설 수는 2만 6,500여 개소. 전국의 숙박업소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안전 기준이 미흡해 화재 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펜션형 숙박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어촌 민박의 소방시설이 숙박업소의 소방시설보다 더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업소가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등 유도 등 완강기, 가스누설 경보기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데 반해 농어촌 민박은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게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농어촌 민박 10개소 중 6개소는 주택 용도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복합 건축물로 숙박업소와 동일한 소방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은 농어촌 민박 기준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조사 대상 숙박시설 20개소 중 12개소에 설치된 복층의 안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복층 계단 및 난간의 높이, 폭, 너비 등이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대부분 부적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습니다. 이 중 절반이 화재 감지기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발생 시 대피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농어촌 민박은 현재 숙박 수준으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또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 내 농어촌 민박 표시를 또 의무화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또 복층 내 화재 감지 설치 의무화를 관계부처인 소방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농어촌 민박 내 난간이나 복층 계단 여기에 대한 규정 개선 검토도 국토교통부에 검토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 숙박업소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다르지만 모두 펜션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객실 비품 정보와는 달리 소방안전 관련 정보는 예약 시 사전에 제공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서부청사 회의실에서 도 먹거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먹거리 2030 혁신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지역 내 농축산물을 생산해서 유통, 소비까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주요 실행 과제로 도는 시군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10개소 이상을 거점별로 설치해 공공급식 시장 규모 1조 원의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급식 공급 전문 중소농 생산자 조직도 30개소 이상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로컬푸드 매장을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로 만들어 시군 거점 지역에 설치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2024년까지 5년간 4개 전략 분야 100대 실행 사업을 제시했으며 총 1조 2,28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충청북도가 최근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9개국 42명의 해외 바이어와 도내 60개 농식품 수출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충북 농식품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도내 업체 간 1:1 대면 방식으로 수출 상담이 진행됐으며 수출 농특산품 전시장을 통해 홍보 시식 행사도 운영됐습니다. 이를 통해 보은군 소재의 흑마늘 생산업체는 베트남 바이어와 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청주 소재의 콜라겐 제품 생산업체는 홍콩 바이어와 3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8,198제곱미터 면적의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해 현대화 자동화 시설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감자 묘와 수경재배사 구축으로 정밀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물질 제거와 크기별 자동 선별기 설치, 녹화시설과 저온 저장고 현대화 시설이 완공돼 안정적인 씨감자 증식 공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도 농기원은 수경재배 씨감자를 매년 15톤 이상 지역 농가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2년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경주에서 국내 육성 양송이 신품종 품평회와 자체 육성 갈색 양송이 브랜드인 초코송이 버섯의 수출 홍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국산 양송이 신품종 도담 등 흰색 양송이와 함께 도 농기원이 자체 육성한 신품종 갈색 양송이 품종 단석 1호가 소개됐습니다. 갈색 양송이는 흰색 종에 비해 저장성이 10일 이상 오래가기 때문에 수급 조절에 유리한 품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도는 2017년 신품종 갈색 양송이 단석 1호를 품종 보호 출원했으며 경주 지역 버섯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신품종을 보급해 초코송이 버섯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 알아볼 금융상품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전된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금융상품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계약기간 만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업인, 어업인, 양축인, 임업인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며 가입 기간은 3년 또는 5년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높은 이자와 세금 면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반 약정금리 3.12%의 저축장려 우대금리를 소득 수준에 따라 0.9에서 4.8% 추가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저소득일수록 저축장려 우대금리가 높아지는데요. 최고 우대금리가 적용되면 7%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납입을 했을 경우 원금은 동일하게 1,200만 원이지만 이자의 경우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7.91%를 적용받아서 약 241만 원, 시중은행의 정기 적금은 약 64만 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의 세금은 0원, 시중은행의 세금은 약 9만 8천 원으로 결국 만기 실수령액도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이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금융 상품입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일반 예금보다 금리가 높고 계약 기간 만기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일반 약정금리에 장려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축 상품보다 이자는 높고 세금은 적은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농업인들의 필수 금융 상품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